저희 병원에 오시는 40대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원장님, 예전에는 며칠만 굶고 조금만 뛰어도 살이 쭉쭉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40이 넘으니까 똑같이 운동하고 굶어도 살이 1kg도 안 빠져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의지가 약해진 걸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운동 강도가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몸 시스템, 이 시스템 자체가 20대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는 우리의 몸은 성장 모드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를 막 소비하고 세포를 키우는데 굉장히 활발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과하게 먹더라도 금방 에너지를 태우고 조금만 굶기만 해도 저장돼 있던 이 지방을 바로바로 써버립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칼로리 싸움만 하셔도, 즉 조금만 작게 먹어도 살이 쑥쑥 빠졌던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이 딱 40이 되는 순간 노화와 보존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지방을 태우는데 열을 올리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우리 몸에 지방이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가둬두려고 하거든요. 20대가 굶으면 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방을 태웠지만 40대의 몸은 굶게 되면 오히려 근육을 에너지로 써버리고요, 대사 속도를 낮춰버립니다. 그렇다고 준비 없이 운동을 막 시작하시잖아요. 갑자기 운동하면 관절을 상하게 하고요, 활성산소를 왕창 생성해내게 되면서 노화를 부추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40대부터의 다이어트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단순히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이는 20대의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몸만 망치고 노화를 부추길 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그동안 먹어왔던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달라져 버린 우리 몸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적인 식단을 가져가야만 살 빼기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가 변했길래 이렇게 살 빼기가 힘들어진 걸까요? 크게 세 가지가 고장났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해 보세요. 장단컨대 40대, 아니 50대 분들도요, 3개월 만에 10kg 얼마든지 빼실 수 있습니다. 자, 40대부터 뭐가 달라지냐면요, 첫 번째,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20대 때는 인슐린의 민감도가 굉장히 살아있기 때문에 밥을 조금 더 먹더라도 바로바로 에너지로 저장하거나 또는 근육으로 보내서 에너지를 썼어요. 하지만 40대부터는 인슐린이 많이 나와도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 저장만 되고 쓰이지를 않게 됩니다. 당연히 쓰이지 않은 에너지는 혈관 속을 둥둥둥 떠다니다가 고지혈증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저장될 때는 뱃살의 형태, 특히 아랫배로 집중적으로 저장되고요. 두 번째, 달라지는 거. 근육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근손실 하면서 근육량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시는데요. 근육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근육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밥을 먹으면 힘이 나고 에너지를 막막 썼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기는 한데 오히려 힘이 나는 느낌보다는 몸이 축 처지지 않던가요? 그 이유가 바로 에너지는 들어왔지만 에너지를 써야 하는 근육이 일을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세 번째, 호르몬이 변합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흔히 말해서 성호르몬이라고도 불리지만 이 호르몬들의 또 다른 역할 중 하나가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이 쌓이는 위치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 성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자꾸 엉뚱한 곳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방이 쌓이는 곳이 어떻게 바뀌느냐? 에스트로겐이 원활하게 나올 때는 지방이 쌓이더라도 엉덩이나 허벅지 쪽에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이 하체나 엉덩이에 있던 지방이 점점 아랫배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아랫배만 볼록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팔다리는 계속 가늘어지고요,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흔히 말해서 거미형이나 이티형 체형이 되는 거고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40대가 되는 순간 이 인슐린 호르몬과 성호르몬이 변화가 나타나고요, 근육이 일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 변화 때문에
40대부터의 다이어트는 완전 달라져야 되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식단의 변화는 앞서 말씀드린 망가져버린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만 살살 녹이는 핵심 비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첫 번째 식단의 변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제가 아까 40대 때 망가지는 첫 번째 변화로 인슐린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슐린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바로 탄수화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살 빼려고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활성도가 떨어지는데 탄수화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걸 아예 끊어버리시게 되면 근육 활성도는 더 떨어지게 돼요. 그럼 핵심은 뭐냐?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되 인슐린을 덜 자극하는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밥, 흰빵, 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 혈당이 확 치솟고 바로 먹은 것들이 뱃살로 직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확 치솟으면 인슐린이 왕창 나오고요. 지방을 분해하는 시스템의 스위치가 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탄수화물을 먹기는 먹되 식이섬유가 갑오처럼 싸고 있는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많이 막아주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밥부터 바꿀 겁니다. 영양학적으로만 따지면 흰쌀밥은 영원히 안녕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극단적인 식단의 변화는 지속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흰쌀밥 7에 나머지 밥 3을 현미나 귀리, 콩 같은 것을 섞어 줄 거예요. 콩은 훌륭한 단백질 원이기도 하고요. 다량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과일은 되도록 껍질째 드셔야 돼요. 사과, 배, 감에는 훌륭한 영양 성분이 껍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껍질 이 자체가 아주 풍부한 식이섬유 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껍질 깎아내시는 순간 과일은 거의 설탕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껍질째 드시거나 아니면 애초에 껍질째 먹는 게 익숙한 베리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껍질째 먹을 수 없는 열대 과일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저는 드시지 마시라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구황작물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마, 감자 먹을 때도 껍질 벗기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찌거나 구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아닌 이 변화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의 상당 부분은 예방하실 수 있고요.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했다 하더라도 이 인슐린 시스템이 안정화되어서 점점점 뱃살이 들어가실 거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단백질입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 근육이 있기는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거, 이게 바로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좋은 단백질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냐면요. 내 체중 곱하기 0.8에서 1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거든요. 단백질 챙기겠다고 편의점 가서 닭가슴살, 그리고 프로틴 가루, 프로틴 바 같은 음식들 드시거든요. 여러분, 이 음식들이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가공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가공식품들 있잖아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가짜 음식이에요. 그런 가공식품들에는 물론 단백질이 있긴 있죠. 그런데 이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첨가물과 감미료가 있어서 장내 환경을 파괴하고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은 40대부터는요. 지방을 더 쌓이게 하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는 호르몬 불균형을 더 촉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40대부터는 진짜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음식이 뭐냐면요. 무언가 음식 재료를 생으로 먹거나 여러분들이 조리해서 먹었다? 그게 바로 진짜 음식이에요. 자, 소고기도 좋고요. 돼지고기, 생선, 해산물, 계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 드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음식들을 드셨을 때 어떤 분들은 원장님 저는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콩이나 두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아무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밥에다가 콩을 넣어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단백질 보충도 되고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혈당 완화도 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바꾸셔야 될 거 뭐냐면 지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이에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쭉 진행하다 보면은 40대부터 흔히 나오는 게 바로 고지혈증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혈관 속에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떠다니는 질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방 하면은 무조건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세 번째 원인이었던 성호르몬의 저하 있잖아요. 이 성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게 바로 이 지방인데요. 그런데 아무 지방이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좋은 지방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좋은 지방을 먹는 게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냐? 요즘에는 워낙 유명하죠. 위고비나 마운자로 이런 다이어트 약 있잖아요. 이런 다이어트 약들은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호르몬은 좋은 지방, 이 지방이 들어왔을 때 꽤나 많이 분비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좋은 지방을 먹는다? 그러면 포만감이 훨씬 오래 가고요. 식욕도 훨씬 떨어질 겁니다. 단, 아무 기름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콩기름이나 옥수수와 같은 식용유나 저가 가공버터는 염증을 오히려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는 뭘 먹을 거냐면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 그런데 냉합착이어야 되고요. MCT 오일과 같은 이런 오일을 드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 오일들을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면 다음 진료 시간에 환자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원장님, 연예인 따라서 밥 숟가락에 오일 부어서 먹어봤더니 나 너무 니글니글하고 맛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샐러드나 과일을 드실 때 올리브 오일을 듬뿍 곁들여서 드시거나 요리할 때 아보카도 오일을 쓰시면 거짓말처럼 식욕이 잡히고 대사 스위치가 확 켜질 거예요. 자, 오늘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이 탄수화물은요,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가 될 수 있도록 과일이나 구황작물 또는 각종 곡식류들도 껍질째 함께 섭취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단백질은 가공된 단백질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고기나 콩을 섭취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단백질을 섭취했다 하더라도 근육 활성도가 확 올라갑니다. 세 번째, 좋은 지방을 섭취해서 식욕도 확 떨어뜨리고요. 대사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재료도 보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자꾸 찐다라면서 숫자에 집착하고 좌절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팩트를 하나 전달해 드리자면 40대 이후에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 그 양이 아주 미미해요. 구체적으로는 1년에 고작 0.6%에 불과합니다. 이건 밥 몇 숟가락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차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살이 찌고 있는 진짜 이유는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이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내 몸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 변화를 무시하고 20대처럼 그냥 불규칙하게 먹고 가공식품 먹어가면서 나쁜 생활 패턴이 쌓이고 쌓인 결과가 바로 이 뱃살이라는 거예요. 40대 다이어트의 핵심 비법은 무언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진짜 40대 다이어트를 위한 비법은 꾸준함과 반복입니다. 우리 몸에 정말로 도움되는 좋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양은 줄이지만 꾸준히 섭취하면서 하루하루 건강한 패턴을 쌓아가는 것, 이게 바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음식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반복이 3개월이라는 꾸준함과 만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들의 몸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들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고요. 이상 김동준 원장이었습니다. 안녕.